한국거래소가 내놓은 밸류업 지수를 두고 벌써부터 설왕설래 말들이 많습니다. 이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 때문에 전 세계 주식시장이 상승한 오늘도 우리 시장은 하락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탈출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부 유주환 기자 나왔습니다. 유 기자, 오늘 부진은 좀 유독 안타깝습니다. 네. 이 밸류업 지수에 대한 실망감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정부와 한국거래소가 연초부터 추진해온 밸류업의 결과물인 밸류업 지수가 어제 전격 공개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바꿀까 좀 기대를 했었는데요. 일단 오늘 반응을 보면 미지근하다 못해 차가운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상승 출발했지만 오후 들어서 하락 반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5천억 원 이상 순매도하면서 최근 한 달간의 순매도 기준을 오늘도 이어갔습니다. 밸류업 지수에 편입하지 못한 종목의 주가가 당연히 내렸고요. 편입에 성공한 경우도 주가가 내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주가가 크게 하락해온 반도체주, 또 코스닥의 반도체 장비 소재 관련주 중심으로는 주가가 일부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밸류업 지수에서 탈락한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 실망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금융주를 좀 전반적으로 봐도 이 같은 현상 좀 뚜렷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이유 따져보면 밸류업 지수에 대한 좀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있지 않았나라고 밖에 볼 수가 없겠습니다. 네. 금융주는 아시다시피 양호한 실적과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바탕으로 밸류업의 최대 수혜주이자 유망주로 손꼽혀 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주가 측면에서는 여전히 매우 낮게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추가 상승 여력이 크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밸류업 지수가 막상 공개되어 보니까 실제로 편입된 금융주는 10개 종목에 불과했고요. 게다가 이 중 절반인 5개가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밸류업 공시를 했으니 특별히 넣어줬다는 게 한국거래소의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내용 보시면 신한지주와 삼성화재, 메리츠 금융지주 등은 편입이 됐지만 KB금융, 삼성생명 같은 업종 1등주는 빠졌습니다. 또 하나금융, NH투자증권 등도 시장에서는 좀 편입되기를 기대했지만 제외가 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특이했던 점은 밸류업 지수에서 빠진 경우에 주가가 3에서 5%대 하락한 것은 물론 편입에 성공한 신한지주와 키움증권, DB손해보험 등까지도 3에서 6%나 무려 주가가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네,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만든 이 밸류업 지수인데 이 뚜껑을 열어보니 별게 없습니다. 오히려 비판만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네, 많은 투자자들이 어제 밸류업 지수를 기대했던 이유는 바로 이 지수를 통해서 기업들이 가치 제고 노력, 소위 밸류업을 하고자 하는 동인을 이끌어내주기를 좀 바랐던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편입 요건과 그 결과물에 대해서 벌써부터 좀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제시한 5가지 편입 요건 가운데 3가지 항목에서 지적이 나오는데요. 저 주주 환원 항목을 보시면은 배당 수익률이나 배당 성향 같은 질적 요소를 감안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요. 또 PBR과 ROE 같은 지표에 치중하다 보니 향후에 기업 가치 재고 가능성을 담지 못했다라는 지적 등이 나옵니다. 자, 이 같은 기준이 또 특히 금융주들에게 불리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내 금융주 중에 PBR이 1배를 넘어서는 경우는 카카오뱅크와 메리츠 금융지주뿐이고요. 대부분 0.5배 미만입니다. 자, 이를 두고 기업 가치 재고의 핵심은 PBR, ROE가 아닌 주주 환원 재고에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일본에 성공하지 못한 사례를 그대로 답습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일본도 밸류업 지수인 JPX 프라임 150을 구성할 때 PBR과 ROE를 기준으로 두면서 은행주와 자동차가 빠진 경우가 있었고요. 이 때문에 밸류업에는 성공했지만 밸류업 지수는 실패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밸류업 지수 편입에 실패하면서 오늘 실망 매물이 쏟아졌던 이 KB금융이나 이 하나금융지주는 앞으로 주가 흐름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수 편입이 안 된 경우에 수급적인 기대감은 다소 꺾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하지만 실적 측면과 또 주주 환원 측면에서 은행들에게는 좀 여전히 기대해 볼 것이 많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먼저 실적 면을 보시면은 아직 3분기 영업이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은 7, 8월에 대출 성장률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자 이익이 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또 환율 하락에 따른 비이자 이익도 증가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개별사별 실적 전망을 보시면은 KB금융이 3분기 당기순이익이 1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도 1조 원 이상 순이익을 내면서 사상 최대 실적이었던 2분기에 육박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주 환원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KB금융은 이번에는 지수 편입에는 탈락했지만은 다음 달에 밸류업 본 공시를 예정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현재까지 7천억 원 이상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발표한 데 이어서 추가 밸류업 계획을 공개해서 내년 6월 정기 심사 때는 좀 편입이 되기를 기대해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하나금융지주는 상반기에 3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발표해서 좀 KB와 신한은 좀 못 미쳤었는데요. 3분기부터는 주주 환원 여력이 되는 보통주 자본 비율, 이제 CET1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 비율이 13%로 올라가고 또 증권가에서는 이에 따라서 추가 1천억 원 이상의 자사주 매입 소각 소식이 전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유주환 기자였습니다.